네, 11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2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1년 넘게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해 왔던 곳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대장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사실 조금 움직일 때도 됐고 더 강력하게 움직임 한번 나올 때가 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도 있고 이것도 뭐 한 6개월 정도 안에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호재들을 지금 밑바탕에 깔고 있는 알트 대장이 스멀스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알트 시장 전체를 견인해주는 그런 힘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잘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35일 동안 이 삼각 패턴 안에서 통합이 돼 왔다. 그런데 지금 상단 저항을 뚫었다. 이 2000달러 돌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정말 올해도 걸렸죠. 500일 넘게 1년 반 동안 지금 이랬던 건데 그래서 지금 2000달러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2000달러 지지를 받으면 머지않아서 35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돌파 지지가 확인이 되면 4500달러까지도 그러면 이제 올타임 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게 지금 10데이 차트예요. 그래서 덩어리 하나가 지금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가 캔들이 54개 540일 이제 550 540일 가까이 와 이렇게 보니까는 참 이 순간 이 순간에 어떤 경악스러운 어떤 그 소리들이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2000달러 참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어쩌면 이번에는 지지를 받아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더 BTC 차트에서 이 반감기 딱 5개월 전에 지지라인 테스트하고 상승 추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딱 지지라인 테스트하고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딱 지지라인 테스트하고 하필이면은 거대한 삼각 패턴의 지금 꼭지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돌파 한번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차트의 의미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패턴적으로는 왔는데 이게 지금 2017년부터의 지지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라인인 거고 저항도 2017년부터 이 5년짜리라는 거예요. 5년 이상. 그래서 한번 뚫어내면 굉장히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차트 대비 거의 2배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주면 정말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동일 패턴이 관측이 됐었던 2020년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럴 때는 알트코인들도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죠. 지금 0.61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61달러, 지금 0.62달러 위로 올라서 있잖아요. 그래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0.57달러, 요걸 이제 큰 틀로 박아놓고 바라보면 반등할 경우에는 0.74달러까지 가능이 있고 조정받을 경우에는 0.56달러 수준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 뭐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 쪽으로 향하는 힘보다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돌파 지지를 하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차트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차트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다크 디펜더 같은 사람이 조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겁도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XRP 조정 이번 조정 끝났고 조만간 0.67달러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 생각에는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0.88달러 갈 것으로 보인다. 이거 투자 조언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는데 0.88달러 돌파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1달러 돌파 테스트가 이어질 거라는 건데 분위기 자체가 일단 조정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XRP 홀더분들 특히 많으신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로빈후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로빈후드 얘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특히 지난 7월 13일에 약식 재판 판결 나온 이후부터 이제 코인베이스가 바로 즉각적으로 XRP를 상장했을 때 다음 타자 이제 로빈후드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로빈후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 최대 거래소 이런 상징성이 있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상장 안 시킨다. 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규제 당국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거래소로도 좀 인식이 되는데, 6월에 SEC가 뭐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이런 애들 증권성 토큰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상장 폐지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빈후드가 되게 눈치도 많이 보고 아무 코인이나 또 상장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로빈후드 XRP가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SEC의 뜻을 거스르며까지 아직 소송이 다 완전히 종교가 되지 않았는데 리플의 승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관심 포인트긴 한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예측 내지는 추측 단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 드라이하게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지금 로빈후드 갑자기 상장? 요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로빈후드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의 특성이 있어서 뭔가 한 방 더 나와줘야지, 제 생각에는 내년 2분기에 정식 재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배심원 판결 결과 뭐 이런 게 약간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 1분기 정도에 상장이 되면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이 지금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테이블도 다 나왔고 갑자기 막 극적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 좀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보다는 2, 3분기가 오히려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좀 드라이하게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적절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XRP ETP를 12월에 유럽에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에이다, ETP를 이미 출시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XRP ETP를 이번에 포함을 같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초에 펀딩 라운드를 진행을 했는데 189만 캐나다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0억 조금 안 되는 돈인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다, 대단히 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유럽 시장에서 XRP가 이렇게 파생 상품화돼서 상품 자체가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분위기 자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 자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어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뭐 XRP 주요 종목들이 파생 상품화돼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기는 조금 미국에서 늦춰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뭐 ETP, ETF 상품이 출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블랙록이 XRP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상당한 또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가짜 뉴스로 판정이 됐지만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가 아닌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단 승인이 되면 그 다음 상황은 이제 알트코인 ETF일 거잖아요. 물론 1등 타자는 당연히 이더리움이고,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다음 타자 뭐 뻔합니다. 사실 뭐 솔라나, 폴리곤 이런 프로젝트들이 될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뭉뚱그려서 뭐 크립토 디파이 ETF 뭐 이런 상품 뭉뚱그려서 종합 상품 성격으로 나올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XRP ETF 같은 경우에도 이 소송 리스크만 잘 정리가 되면 당연히 그 열차에, 그 리스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를 단적으로 약간 일종의 약간 선행지표 느낌으로 이번에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목 빠져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행태입니다. 일단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최대 화두는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C랑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SEC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과연 그러면 이제 다른 상품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한 10가지 넘는 신탁 상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되고 나면 다음 수순으로 이제 현물 ETF, 알트코인들에 대한 여러 알트코인들에 대한 현물 ETF 전환 이슈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이제 XRP죠. XRP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지점인데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FTSE 러셀과 협력을 해서 이 크립토 섹터 인덱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5개 부문이에요. 이건 사실 꼭 XRP 현물 ETF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강세장을 대비하고 있는 투자자들 가운데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 중장기 대응 종목,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로 대응할 종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리포트 인덱스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FTSE 러셀과 협력을 했다라는 거는 뭐랄까, 아예 작정하고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처럼 크립토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가까운 근미래를 설정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지금 발표를 하는 거죠. 인덱스를. 근데 여기서 전체 코인들 가운데 섹터를 5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커런시,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세 번째 파이낸셜, 네 번째 컨슈머 앤 컬처, 다섯 번째가 유틸리티 앤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이 각각의 섹터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종목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여지를 또 갖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커런시 섹터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비중이 93%예요. 93%고 그 두 번째가 이제 XRP라는 거죠. 커런시 섹터에서 비트코인, XRP, 그 뒤에 이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모네로, 비트코인 SV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사실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익명성 이슈 때문에 이게 다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레이스케일은 신탁 상품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밀고 있어요. 모네로, 그다음에 지캐시 이런 종목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요 안에 있는 것들 보면 다들 꽤 괜찮은 종목들이고,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 상품이 승인됐다라는 가짜 뉴스 오보가 나왔을 때 뭐가 급등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종자들,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급등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어떤 커런시로서의 섹터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이렇게 지금 인덱스를 짜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0%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계속 변동이 된대요. 예, 그래서 꼭 지금 0이라고 계속 0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비트코인. 그런데 2등 XRP. 예, 당연히 XRP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상품화 과정에서 놓칠 일은 없을 것 같다. 언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당연히 1등 이더리움이죠. 알트 대장이고 첫 번째 1세대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생태계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이더리움 74%, 솔라나,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어떤 차이점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건 속도죠. 속도. 보안성을 담보한 빠른 속도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의 경쟁자를 자처하면서 한때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을 향해서 휠체어에 탄 노인네 뭐 이렇게 조금 비하를 하기도 했었던 카르다노 또 워낙 이 커뮤니티 충성도도 높고, 지금 사실 주간 차트 얼마 전에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 주간 차트 흐름이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돌파가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고 돌파가 나와주는 걸 기대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카르다노 중장기로 모아가기에는 당연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트론, 톤코인, 폴리곤, 폴카닷 대부분 뭐 트론이나 톤코인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은 없는데 뭐 폴리곤, 폴카닷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알트들이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1세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로서 그레이스케일 뭐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런 선수들이 힘을 받아주지 못하면 나머지 약간 지금 신흥주자들 있잖아요. 신흥주자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선수들이 힘을 받아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고, 그레이스케일이 그래서 신흥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크립토 섹터에 넣었다라는 거, 그게 지금 또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섹터가 5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커런시,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봤고, 세 번째가 파이낸셜, 돈과 관련된 거죠. 이
바이낸스 코인이 이건 조금 의외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낸스 코인이 비중이 제일 크구나. 그다음 유니스왑, 크립토닷컴, 메이커, 뭐 인젝티브 이렇게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약간 요 정도 친구들은 약간 신흥 강자로 지금 약간 포텐셜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 그런 선수들이고 요즘에 인젝티브가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시세도 많이 만등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약간 미들캡 이하에 있는 약간 새로 등장을 했는데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약간 비전 쪽으로도 훌륭한데 프로젝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파이낸셜 크립토 섹터로 바이낸스 코인, 유니스왑, 크립토닷컴 코인, 메이커, 에이브, 인젝티브, 손체인 이렇게 지금 넣어놨다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분류도 해놨죠. 중앙화된 파이낸스가 바이낸스 코인이고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된 유니스왑, 대출, 에셋 매니지먼트. 굉장히 서브 섹터가 선명한 애들이라는 거. 이게 또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세 번째로 파이낸셜 크립토 섹터로 분류를 했고 여기 재밌더라고요. 컨슈머 앤 컬처 크립토 섹터의 1등 도치코인.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의 코인이 될 거다. 도치코인 특히 이제 X 플랫폼에서 내년에는 아마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 구현을 하면서 그때 이제 1순위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도치잖아요. 도치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홀더분들 조금 기대 포인트가 되게 선명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네 번째 섹터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중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게 도치코인, 그 다음에 시바이누, 이뮤터블, 샌드박스, 엑시, 디센트럴랜드, 플로우까지. 네, 특히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NFT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NFT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이게 뭐 그림 NFT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 알잖아요. NFT가 블록체인화 시대가 되면 토큰의 자산화, 토큰화, 기성자산의 토큰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다 NFT화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NF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건실한 친구들은 조금 잘 눈치껏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엑시나 디센트럴랜드 마나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뮤터블 X까지도 이제 게임 메타버스 이슈죠. 메타버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번 강세장 때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한번 테마 받으면은 장난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도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비트코인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투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기본빵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으로 뭐 솔라나나 폴리곤 뭐 이런 식으로 좀 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메타버스 지금 미래 메타버스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는 산업군은 게임 영역이에요. 게임 지금 게임군에서 구현하고 있는 게 더 파이가 커지고 어마어마한 상호 운용성이 실시간으로 구현이 될 때 그때 이제 온전한 메타버스 시대가 구축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텐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도 동시 접촉자 수가 조금만 더 초과해도 막 멎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메타버스 시대 게이밍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런 친구들 메타버스나 게임 종목에서는 대장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는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앤 서비스 크립토 섹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체인링크 등장했습니다. 체인링크 26%, 그 다음으로 이제 파일코인, 리도다오, 퀀트, 비체인, 그래프, 렌더.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머리를 잘 굴린 게 과거에 GBTC나 이런 신탁 상품들, 알트코인 신탁 상품들 출시했을 때 없었던 신흥 강자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잠재력이 좋고 특히 뭐 여기 더 그래프, 뭐 렌더 이런 친구들은 특히 뭐 렌더 요즘에 AI 테마랑 엮여가지고 관심 많이 받고 있고 오늘 코인원인가에 또 상장됐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빗썸과 이제 코인원에 상장이 돼 있는데 렌더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AI 섹터랑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프도 그렇고 비체인은 사실
비체인이 약간 리플이랑 비슷하죠. 진짜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의 채택을 이미 받고 있는, 비체인은 사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입증은 끝났습니다. 비체인 같은 경우에 정말 약간 시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워낙 지금 의미 있는 블록체인 혁신을 이미 일상생활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작년인가 언젠가 삼성중공업이라도 이제 파트너십 맺고 그랬잖아요. 파트너들 몇몇이 대단해요. 뭐 루이비통 파트너십 맺으면서 명품을 추적하는 거죠.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비체인은 뭐 말할 거 없고, 퀀트, 리도다오, 파일코인. 파일코인 이제 웹 서비스 분야에서 파일코인과 체인링크는 활약이 아마 지금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 진전에 있어서 계속 잘 나아가 준다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특히 체인링크, 우리가 체인링크는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체인링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호 운용성을 구축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화된 실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주식 정보, 이런 실물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오라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져오는 게 체인링크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적수가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체인링크도 굉장히 괜찮은 어떤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링크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마 요번 10월, 11월을 거치면서 체인링크로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채널 같이 공부하시면서. 체인링크는 저는 조금 좀 길게 좀 가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뭐 파일코인 뭐 훌륭하죠. 그래서 파일코인 아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고점에서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뭐 그건 뭐 저번 강세장에서 물려서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겠죠. 대응하신 분들은 좀 다를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 훌륭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브 섹터로 분류를 잘 해놨잖아요. 웹 서비스, 오라클, 브리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스,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잘 해놨고, 그러니까 이런 분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묻지마 투자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 섹터별로 이유가 있어요.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가 있고,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에서 콕 집어가지고 인덱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 그냥 막 지들끼리 막 만든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덱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FTSE 러셀과 지금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거 그냥 장난 삼아서 짜자 한번 봐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면, 이거는 약간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현물 ETF 시대를 대비해서 이 암호화폐 섹터를, 인덱스를 지금 시리즈로 5개 시리즈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걸로 바라보는 게 맞고, 이런 거를 준비해 주면은 그냥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고맙네, 이렇게 조금 섹터별로도 서브 섹터까지 이렇게 조금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무게중심까지 공개를 해주니까 우리 같은 개인미 투자자들 공부하기에 참 고맙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뭐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약간 일상이 뭐 비아냥 내지는 조롱 이런 게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뭘 해도 성공을 못해요. 그거는 저도 한 40대 중반 돼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기보다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현물 ETF 시대를 굉장히 제2의 도약분기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섹터를 5가지로 분류했다라는 거, 그 세부 섹터, 그 개별 섹터 안에 이 서브 섹터들, 세부 섹터들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암호화폐가 있는지, 이것만 공부를 조금 하셔도, 뭐 묻지마 투자, 뇌동매매 이런 거는 조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멤버십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채널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3번, 많으면 5번 정도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